여러분 안녕하세요. MBTI가 낳은 괴물 엠낫괴 별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MBTI 유형 16가지 중 INFP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NFP 분들은 주기능으로 FI 내향 감정, 부기능으로 NE 외향 직관, 3차 기능 SI 내향 감각, 열등 기능 TE 외향 사고를 하는 특징을 가진 그룹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의 특징, 그리고 평균 소득 직업, 그리고 연봉까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피 분들은 지금 부상자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인프피 분들은 열정적인 중재자예요. 잔다르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잔다르크가 누굽니까? 프랑스 발루아 왕조 시대에 프랑스를 영국과의 그 100년 전쟁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직관력을 사용해서 아주 뛰어난 기술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또 이분은 전쟁에 참여한 계기가 매우 독특합니다. 하늘로부터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신념으로 물불 안 가리고 신념만 있으면 무조건 한다, 힘들어도 한다, 이런 위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피 성향은 한국으로 비유하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독립운동하기가 쉽습니까? 신념이 있어야죠. 뚜렷한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심지어 죽더라도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향적이어서 소심할 것 같고 하지만 자기만의 뚜렷한 직관력,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면에 자기만의 세계가 정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의미나 가치를 확실히 부여하기 때문에 돈만 쫓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향적인 성향에 감정이 합쳐져서 공감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울신경 세포의 거울이 남들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 슬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 일도 자기 일 마냥 느끼는 감수성이 탁월한, 풍부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뛰어난 감수성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섬세함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요. 일방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들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것에 뛰어난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까지 매우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4%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되게 솔직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솔직한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기분을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생각한 만큼 솔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모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배려와 솔직함 사이에서 힘들어서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직관과 인식이 합쳐졌기 때문에 상상력, 특히 몽상가적 기질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NP 유형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눈은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가끔 황당하고 엉뚱하고 혹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멍해 보이는 이미지까지 줄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현실 세계에 주어진 정보를 오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딱 추상화하고 패턴화해서 미래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잘 예측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INFP, ENFP, ENTP 이 게으름 3대장답게 결론이 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주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NF 기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주의적 기질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의미를 찾기 좋아하고 남들과 똑같은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성이 있고 사춘기나 청소년기에는 문제아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ENFP입니다만 INFP 기질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칼로 물베듯이 내향 외향을 가릴 수 없는 거니까 저도 이제 스스로 혼자 있는 거 좋아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인프피의 특징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역시 감수성이라는 단어에서 확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의미 없는 말에도 민감해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아도 그걸 겉으로 표현하기 못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상처받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까진데 또 까지고 또 까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분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이어서 남들 살짝 까질 것도 더 아주 아프게 느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꽃향기를 맞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조차 기쁨, 행복,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탁월한 분들이라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계부를 소설로 쓴다. 자, 이분들은 NT, 이상주의적 기질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다소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가계부에 별다방, 커피 6,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가계부를 소설로 쓰는 거죠.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별다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아메리카노의 풍부한 풍미가 내 코끝에 전해왔고,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고, 종업원의 표정은 어땠고, 스토리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노애락이 다 들어간 가계부는 문학상의 출품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시를 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약간 좀 추상적인,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장점으로 다가와서 기발하다, 표현력이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듣기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님도 대표적인 INFP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은 누구일까요? 절대자일까요? 조국일까요? 연인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이것처럼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네 번째는 평소에 외로움은 타지만 혼자인 것을 즐기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잠수를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해녀를 연상시키는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하면 타인의 시선이나 그리고 생각에 지나치게 휩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혼자 있다는 게 편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INFP 유형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것이 극도로 심해지면 결국 동굴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고 완속 충전이어서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를 타는 기간이 쉽게 말해서 길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미루는 기질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질이 게으름과 결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을 최대한 미루면서 오히려 많은 가능성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 기질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빨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피 유형분들은 너무 상심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설득할 경우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요. 평소에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감성에 어필을 하냐, 그 수사학의 3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믹스하냐에 따라서 말이 신뢰가 가고 설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논리력은 조금만 채우시고 오히려 남들에게 없는 감수성 있는 화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분들이라,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감수성이 훨씬 살아가는 데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의외로 INFP 분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남들보다 고민을 하는 타입이어서 거기에 이제 생각이 몰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타인에게 관심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프피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인프피 분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오히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지레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명대사가 있죠.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7명은 관심이 나한테 1도 없고 한 2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하고 1명은 그 중에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어필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를 좋아하는 거니까 타인에게 관심을 안 두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프피 분들 그렇게 못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감수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음악,
미술, 창의적인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경이로운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프피 분들의 감수성은 정말 점수로도 줄 수가 없는 그런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계속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인프피 분들의 감수성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에너지가 안으로 그런 감성이 계속 흐르다 보면 우울해지기 마련이에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혐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에너지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규칙적인 운동, 특히 러닝머신을 뛴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걷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방 청소하는 거. 그 방 청소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우울증을 대처하는 것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적거나 좀 더 기분 전환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프피 분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세계관, 가치관, 호불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생각이나 그리고 타인의 가치관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한적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의미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인프피 분들의 추천하는 직업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요즘 떠도는 MBTI 성격별 연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프피 분들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래왔으나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과 산업과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기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기존에 그런 선망받던 직업들이 오히려 함을 가는 경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0년 전의 유망 직종과 지금이 또 다르듯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한 가지 큰 줄기 흐름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은 INFP 유형 분들은 자신의 원하는 가치에 부여하고 가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직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연봉이 높은 일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가슴이 뛰고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INFP 유형 그 기질을 가진 분들이 하면 좋을 만한 직업 3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크리에이터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유튜버, 그리고 블로거, 작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이분들은 뭐 유튜버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작가라든지 블로거 하시면 자기의 생각 그리고 풍부한 자기만의 사고와 가치를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시나 소설, 스토리 강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어느 분들보다 세련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학자, 철학자입니다. 인프피 분들은 가치, 의미, 성장, 인간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남들이 가라는 과보다 심리학과나 철학과가 자기의 성향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미가 있어야 대학교에서 과목을 배울 때 좋은 학점을 받기 쉽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더 하니까. 특히 FP분들은 의미를 찾는 분들이라 재미가 없다면 의미를 좀 찾기 어려울 거고, 재미가 있다면 거기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고 열심히 할 유형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보다는 심리학이나 철학 이쪽에서 학점 관리가 더욱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심리 쪽 관련된 일을 하시면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선생님 유형에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크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고, 글 그리고 예술 쪽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술 쪽 선생님이나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영어, 언어 선생님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4%만 존재한다는 인프피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거는 인프피 유형이 제가 3번째로 높게 나온 유형이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의외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기쁨과 또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오늘 INFP, 잔다르크, 독립운동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ENTP 유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